주말 사이에 안 좋은 소식이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대선을 하루 앞두고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설화 논란이라든지 민주당 얘기로 지금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가 할 얘기도 좀 안 좋은 얘기라서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요. 이제 워낙 이제 국민분들께서 이제 분노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퇴근하려다가 저 정말로 이제 마이크 그냥 켰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이제 부실관리 논란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보고 제가 잠깐 마이크를 켰었는데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제 부실관리 논란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말을 좀 축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간 입장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투표지 2장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 이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했던 거. 그게 이제 2장이 들어갔는데 투표지가 이미 섞여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선관위의 입장 하나. 왜냐면 국민분들은 그거를 그래도 무효화시키려면 다 꺼내서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 약간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가 뭐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것 같고 이러면은 내일 본투표 결과도 못 믿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디죠? 경기도 김포하고 부천에서 각각 한 장씩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또 누락된 걸로 보인다고 선관위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오늘 이 얘기를 좀 한번 끝으로 해보죠. 지금 이게 뭐 부정선거까지 아니라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부실선거가 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실선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2번 투표한 사람 있잖아요. 투표 참관인이 발견한 겁니다. 선관위 내부로 발견한 게 아니라 투표 참관인이 지켜보고 있다가 저 여자 아까 아침에도 투표했는데 잡아보니까 그 사람이 남편 이름으로 또 투표를 한 거예요. 이거 안 잡혔으면 그 분은 뭐 동생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이름으로 또 투표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눈에 잡힌 게 그거지. 강남구에서 눈에 잡힌 게 그거지. 전국에 동일한 사례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겠죠. 지금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참관인들이 지시하는 거는 그 투표함인데 예를 들어서 투표함이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이걸 열리지 못하게 봉인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 봉인지가 열리지 않고 3박 4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본투표랑 같이 가는 건데 이 봉인지를 열리지 않고 그냥 이 위에만 붙입니다. 이 위에만 붙이니까 이 투표한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열리는 사이에 누구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CCTV로 감시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CCTV 감시를 안 하고 지금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웃으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럴 때가 전혀 아니라 말씀드리고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못하도록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해야죠. 이거 특검해야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전투표 제도를 본투표 때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전투표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본투표 전날에 해야죠. 전전날에 해야지. 그래야지 함을 그나마 24시간 보관하고 다음날 넘기는 거지. 혹은 아니면 대만식으로 그 현장에서 투표소에서 모두 개표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그 개표를 한 함을 옮겨야 되는 것인데 투표함을 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적으로 이걸 고찰해야 됩니다. 지금 정빈님께서 대구 달성군 봉인지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저희는 사실 지난주에는 부실선거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국민분들은 부실선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미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제가 일타뉴스에서 이제 부정선거라는 그 단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안 담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 논란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담는 건데 이 부실관리와 부정선거는 사실 다른 거긴 하지만 이미 불신이 그만큼 부정선거만큼의 초래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최수영 평론가님 계시는데 최수영 평론가님이 이번에 선관위가 최대 인력 투입했고 기간도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선관위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하셨을 때 저도 이제 조금 진행자로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제가 감정 받아가지고 휴가 갔겠죠 뭐 이랬거든요. 휴가 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통상 부정선거라고 하면 특정인들이 조직적으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조작을 했다. 이런 의미상의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면 현실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라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오염된 투표지가 한 장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부정선거가 맞는 거죠. 개념상으로는. 결과가 흐려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부정 사례가 한두 개라도 발견되면 바로 즉답적으로 재선거까지 하고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오차,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발행한 투표지수와 실제 이제 취합된 투표지수가 2-3%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문제가 그 2-3% 큰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저희 사실 지난 선거 때 0.73%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20만 표 정도입니다. 근데 투표율 1%가 40만 명의 투표 참여예요.
그러니까 2, 3%면 몇십만 표, 많게는 100만 표까지 되는 규모의 차이라는 거죠. 네. 선거 결과를 총체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게 무슨 뭐 저희가 통계적으로 여론조사하는 겁니까? 오차범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새 배달 음식도 중간에 누락되지 말라고 다 봉인시켜 놔요, 스티커로. 하다못해. 그렇죠. 근데 이 주권자들의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호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600조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그런 그 몇 다발의 그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투표함을 배달 음식만도 못하게 관리한다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지금 국민들이 선관위를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네. 선관위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선관위가 관리할 능력 없으면 사전투표제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투표라는 게 절대로 편의성의 가치가 정확성의 가치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표라도 정확한 표를 가져와야지 편리하게 두세 표를 가져오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투표소 마련도 못하고 맨날 자기들은 비상임이라고 근로도 제대로 안 하고, 선거관리 직원들은 또 이제 선거 때만 일하면서 그때 막상 휴가 가고, 이런 식의 이 근태와 이 부정한 행보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행정부 밑으로 와서 관리를 받든지 사전투표제를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좀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 때 코로나 사전투표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쓰레기 봉투 안에다가 기표된 용지를 맞아요. 담아둔다거나, 그리고 뭐 박스에다가 넣어둔다거나, 소쿠리. 그래서 운동용 가방 이런 데도 넣어두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어쩔 수 없었다, 준비하다 보니까 뭐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중복투표 사례가 그때도 발생했었는데 그때도 실수다, 단순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실수가 반복되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 실수가 유도된, 의도된 실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 조직 자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채용비리 1200여 건 이야기 다 나온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거철에 특히 업무가 몰리고 평소에는 업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휴가도 쓰지 않고 해외여행을 굉장히 장기간 다녀온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다 적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개헌을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이 선관위라는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느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 소속으로 두고 비상설기구로, 지금도 어차피 다른 공무원들 차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비상설기구로 선거철에만 운용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물에 독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 물은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투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선거제도에서 투표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제도적인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결과값 조작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표현을 당연히 사용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이 선거기구에 대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중에서도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지난 총선 투표지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렇죠. 이게 대선도 대선이지만 총선은 정말 몇십 표, 몇백 표로 당락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누락된 표 몇십 개가 당락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럼요. 네. 김포갑 같은 경우에는 당시 1% 내외 정도밖에 격차가 안 났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게 그 피선거권자들도 권리를 침해를 당한 것이고요. 선거권자들도 권리를 침해당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득표율이라는 게 당락을 떠나서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얼만큼 표를 얻었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유권자들이 모아주는 표가 이 사람을 당선 못 시켰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10%, 15% 득표율을 기반으로 우리가 선거비 보전 문제를 또 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 방송 토론 참여에도 이 득표율이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표의 가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관리 부실로 누락이 됐다? 저는 이런 말이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거는 선관위가 주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인 거예요. 정말 분노를 해야 맞는 것이고, 이거는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선관위는 정말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추후에 드립니다.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요.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싸워야죠. 그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선거사무원이, 그리고 다른 공무원인데 이제 사출되어 온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했다가 네. 또 본인 걸로 하다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애초에 성별도 다른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신분증 확인을 그러니까요. 해서 들어가서 2번이나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 대변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물에 독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물은 마시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게 다 썩은 겁니다.